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지난주에 또 미국에서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뭐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소비 물가 지수, 이제 PC라고 하죠. 이제 연준이 좀 더 포커스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진 그 지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아무래도 GDP는 예상치보다 엄청나게 낮게 나와서 이제 두 가지 지표 외에도 또 다른 지표들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면서 지금 우리가 경기 사이클 이제 어디쯤 와 있는지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를 보시면요, 뭐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몇 주째 제가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할 건 없는데, S&P 뭐 나스닥 계속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냐 내려가냐 싸움이 치열한 것 같아요. 이제 경기 침체로 가냐 아니다. 반등이다라는 쪽이 계속해서 맞붙고 있는 상황이고, 랠리라고 하죠. 저 랠리가 이제 건강한 랠리냐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랠리냐, 이제 뭐 찐 반등이냐 아니냐를 보통 얘기를 할 때 이제 모멘텀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좀 동력을 많이 잃은 상황이고요. 이제 연끌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보다는 조금 파워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하락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S&P 500 같은 경우를 보면 500개 회사 중에 이게 실제로 랠리를 이끄는 애들은 몇 명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작년 테크 회사들 많이 떨어졌던 애들 위주로 이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 랠리는 사실 좀 기계적인 랠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베어마켓 랠리,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이제 요새 이제 주식시장,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 로봇,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떨어지면은 이제 자동으로 사게 되고 뭐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액티브보다는 이제 패시브 쪽, 그러니까 이제 S&P 지수 추종하는 이런 펀드들이 굉장히 더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보치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랠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랠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데드캣에 가깝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뭐 3만 1,000대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2만 7천대 떨어졌다가 다시 또 2만 9천대로 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약간 와리가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시장은 계속해서 좀 횡보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얘기를 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매수매도 추천하지 않고요. 항상 투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지표들을 정리를 하면요. PC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Core PC, 저거는 이제 제 영상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이제 아마 지금쯤 아실 텐데, 코어는 이제 식품하고 에너지 쪽을 제외한 수치죠. 이제 3월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두 개를 보면 뭐 예상치랑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이제 코어 CPI가 4.6%로 이제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2월이랑 또 비교를 해보시면 특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 계속해서 이제 큰 방향은 하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 달로 쪼개서 보면 그 추세를 이제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큰 방향에서는 하락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 GDP, 저거는 이제 명목이 아니라 실질이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를 제외한 거죠. 2023년 1분기 이제 숫자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물론 그 리비전이 되겠지만, 일단 처음에 나온 게 예상치보다 아주 낮게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쇼크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주식 시장은 또 아랑곳하지 않고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아, 저거는 이제 지난 일이니까 앞으로 또 좋아질 거야라고 이제 약간 정신 승리를 하는 느낌이죠. 비고에 보시면 이제 2.6%라고 돼 있는데, 저게 이제 지난 분기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때랑 비교를 해보면 반 토막이 난 거죠. 반 토막 이상이 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분기 침체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GDP는 지금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널뛰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리얼타임으로 보기를 원하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GDP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언론이나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경제 성장률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중요한 지표긴 하지만 리얼타임으로 보려고 한다면 신뢰성이 뭐 높은 지표는 아니죠. 어쨌든 이것도 지금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랑 지출도 마찬가지죠. 물론 소득이 지금 3월이 뭐 0.1%가 높게 나왔다 얘기를 하지만 저거는 이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거고 저거를 이제 인플레랑 대입을 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떨어지는 수치죠.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잃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가 사실상 인플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출도 줄이게 되는 그런 지금 스토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저는 이제 침체 쪽의 시그널을 좀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고요. 뭐 다 좋지가 않죠, 지표들이. 특히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제 4분기 대비 큰 하락을 했고 뒤에서 또 바로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GDP를 이제 쪼개서 이제 어떤 게 원인이었냐 이제 그런 거를 봤더니 이제 기업 투자가 줄었고 특히 이제 재고가 감소를 했다. 영향이 컸다.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소비는 그 비교적인 아직까지는 이제 강세긴 한데 그거는 이제 또 과거고요. 이제 소비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리얼타임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소비도 안심할 수가 없죠. 후행 지표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긴 하지만 추세에는 저는 이제 변함이 없다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PC도 하락 추세에 들어간 거 맞는데 서비스 쪽은 이제 특히 아직까지는 쉽게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은 계속해서 지금 인플레를 강조를 하면서 이 금리를 유지를 할 방도를 계속해서 지금 짜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인플레가 가장 큰 이유죠. 이렇게 또 높게 나오면 야, 저거 봐라. 이제 아직까지 인플레가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금리를 함부로 내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보면은 뭐 금리 인상을 좀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소득도 낮고 지출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신용카드 빚도 늘어나고 있고 이제 지갑이 전반적으로 얇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글쎄요, 계속해서 침체 쪽으로 아무래도 가고 있는 거죠. 뭐,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해도 뭐, 지표들이 이제 그런 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 GDP를 이제 좀 쪼개 보면은, 이제 전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주황색, 그 다음에 보라색인가요? 좀 보시면은, 이제 보라색이 이제 재고거든요. 저 재고가 많이 줄었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플러스였다가 이제 저게 마이너스로 갑자기 확 이동을 한 건데, 재고 자체는 원래 조금 그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지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제 재고가 줄었다는 거는 기업들이 이제 소비가 줄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재고를 줄이려는 노력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이제 non-residential investment 저게 이제 기업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 투자 쪽은 계속해서 이제 경기 침체를 이유로 아무래도 이제 좀 기업들이 이제 소극적인 거죠. 대출도 잘 안 나오고 또 소비 지표도 안 좋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 지갑을 닫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아니, 작년이 아니죠. 이제 2020년, 21년에 이제 락다운에서 벗어나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고 또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 당시에 언론에서 마치 지금 엄청난 역대급 호황인 것처럼 굉장히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그게 이제 자산들의 가격이 또 버블이 엄청나게 끼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경제가 이제 좋아지고 있나?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추세로 보시면요. 지금 2020년에 하락을 했다가 저 빨간 부분이 이제 장기 추세인데 저 장기 추세에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역대급 호황이고 이제 GDP도 막 5%, 6%막 나오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그 경기가 좋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워낙 이제 락다운 때 경기가 이제 많이 얼어붙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 있었던 거지 그게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었고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왜 그러면 자산 가격은 올라가고 이러는데 계속해서 이제 소비자들은 좀 힘들었나 그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정부가 소비자들한테 이제 지갑에 돈을 그냥 직접적으로 꽂아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허상이다, 이제 착시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더 장기 추세로 보면 사실상 2007년 이후에 회복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선을 그냥 뭐 랜덤하게 그냥 그은 게 아니고요. 저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장기 추세선이라고 해서 이제 뭐 한 2, 30년 정도 뭐 80년대 중반부터 뭐 2000년대 중반까지의 그 성장률을 계산을 해서 이게 이제 그 추세대로 이어졌을 때의 이제 모습을 나타낸 건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좀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일직선으로 그어놨지만 원래는 이게 좀 포물선 형태로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제가 지금 저렇게 일직선으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저기를 전혀 닿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경기가 좋지가 않았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자산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가? 그게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제 경기가 좋았다고 하는 시절들이 사실상 2007년 이후에 제대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심지어 2020년에 저 낮은 추세에서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과정이었으니까 이제 얼마만큼 안 좋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기업들도 계속해서 인원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테크 기업들 위주로 인원 감축을 했었는데 지금 테크 쪽에서는 뭐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리프트라고 해서 이제 우버랑 이제 쌍두마차라고 해야 되나? 이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우버가 워낙 절대적이라서 이제 리프트도 굉장히 많이 쓰는 공유 서비스인데요. 저도 이제 많이 썼다가 요새 이제 많이 올라서 잘 안 쓰게 됐는데 얘네들 이제 작년에 700명을 해고를 했는데 또 다시 이제 1000명이 넘는 이고 인원을 해고를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랍박스는 이제 뭐 쓰시는 분들 많으니까 잘 아실 텐데 여기도 이제 500명 해고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체 인원의 이제 16% 정도 되는 인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패션 브랜드 갭도 이제 작년에 해고를 했는데 또다시 1,800명을 추가로 해고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디즈니도 이제 계속해서 해고 라운드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추가로 해고하겠다라는 거고 이 맥도날드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의 모든 그 오피스 그 이제 햄버거 만드는 데 말고 이제 기업 이제 지점들이죠. 그 지점들을 모두 이제 셧다운을 하겠다. 그거를 이제 완전히 완전 셧다운은 아니고 잠깐 셧다운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을 많이 해고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맥도날드가 그 햄버거 만드는 이런 데들도 어렵지만 맥도날드는 사실 그 식품 쪽보다는 부동산 쪽에 가깝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스타벅스처럼 직접 건물을 사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그 버블이 껴있는 상태에서 이제 버블이 꺼지는 중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맥도날드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회사 전사 차원에서 이제 그 관리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쪽이니까 이제 다른 데보다 더 타격이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기업들이 계속해서 인원을 감축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이제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 사이클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냐, 이제 우리가 어디쯤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그거를 분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오늘 좀 같이 볼 내용은 이제 호프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이 호프 사이클이 뭐냐면 이제 H가 하우징, 그다음에 이제 O가 new orders 이게 이제 신규 주문이고 그다음 이제 P for profits 이거는 이제 이익을 나타내죠.
그다음에 이제 employment.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나타난다는 건데요. 제가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 그림을 보자면 초록색이 이제 금리와의 이제 민감성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초록색이 진할수록 이제 금리에 반응하는 이제 민감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부동산 하우징 쪽이 금리 쪽에 민감하다라는 거는 이제 뭐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오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주택 시장 전체가 지금 전세 시장도 그렇고 엄청난 이제 충격으로 다가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인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영향을 받는 쪽이 부동산 쪽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쭉 보시면 위에를 보시면 그 earliest indicators to turn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수들인데 앞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선행이고 뒤로 갈수록 이제 후행이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른쪽에 후행이 이제 core CPI라고 해서 저게 이제 2주 전에 발표한 물가 지수죠. 저게 그러니까 후행 중에서도 이제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PC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신규 주문 ISM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제 ISM이라는 거는 그 이제 제조업 지수 이제 PMI랑 같은 차원에서 이제 쓰는 거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주식 시장을 이제 선행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 지수가 먼저 하락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소비자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소비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되면서 그게 이제 실제 생산을 적게 하고 그러면서 이게 프로덕션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덜 하게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기업 쪽에서 쭉 이어지고 실적 하락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실적이 하락이 계속하게 되면은 그 고용 쪽으로 이어지는 건데 고용 쪽도 이제 선행과 후행으로 나뉘죠. 이게 AWH가 이제 그 average hour weekly 뭐 hours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주간 평균 근로 시간 뭐 임금인 건데 이게 이제 고용 쪽에서는 이제 선행 지표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페이롤 같은 일반적인 이제 노동 시장의 지표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인컴,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이제 돈이 없는 거죠, 소비자들이.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해고로 이어지면서 CPI가 또 내려가고 그렇게 돼서 이제 사이클이 좀 돌고 도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클 켄트로비츠라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많이 이분이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쓰고 있고 또 이게 이제 워낙 그 좀 많이 쓰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저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순서대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약간 어닝 쪽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실적이 아직까지는 좀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닝은 장난을 많이 치다 보니까 저게 곧바로 하락을 하진 않고요.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고용적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orders 저 이제 신규 주문 쪽은 이미 턴을 한 상황이고요. ISM 뭐 그다음에 PMI 이런 거는 진작에 경기 침체 쪽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earning 쪽에 조금 들어오면서 인플로이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한 중후반 정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부동산 경기가 이제 먼저 영향을 받으면서 시작되는 사이클이 반대로 이제 경기가 회복될 때는 부동산부터 이제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게 이제 이 사이클 기법의 얘기인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우징이라는 거는 그 금리만으로 사실은 그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소비자의 심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라서 금리가 내린다고 단순히 이제 소비자의 심리가 살아나서 바로 그게 이제 주택을 구매하는 그런 걸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 사이클도 보면은 2008년에 떨어지기 시작해서 실제로 하락 그 사이클이 거의 13년, 14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내린 게 2009년부터인데 이제 밑바닥을 찍은 거는 2014년, 13년 뭐 요때니까 상당한 그 렉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 경기 사이클이 다시 올라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제 뭐 이 사이클 이제 하우징
부터 올라가는 게 뭐 틀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 하우징부터 일단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올라갈 때 하우징이 먼저 올라가는 게 맞다고 치면 이 하우징이 올라가는 건 상당한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기 회복으로 가는 데는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하락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그 실적들이 이제 하락으로 보여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해고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또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가서 소득이 줄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리고 또 주식 시장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는 반등이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 저는 이 사이클로 봤을 때는 좀 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이 사이클에 따르면 이 근원 물가 이제 CPI, PC 뭐 이런 지표들은 사이클 막바지에 가야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GDP도 마찬가지고 소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했던 대부분의 지표들은 이제 후반부나 이제 막판에 가야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막바지에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주식 사이클은 보통 경기를 선행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게 과연 데드캣일까 아니면 찐 반등일까 했을 때는 저는 이제 데드캣이라는 입장인데 물론 찐 반등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놓칠 것이다. 투자는 그 시기를 놓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그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이제 큰 시기에 어떻게 이제 올인을 하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렵죠. 그래서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고 뭐 투자를 그렇다고 해서 뭐 다 팔아라 이런 거는 뭐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는 좀 소극적으로 하고 일단은 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버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블이 거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고 부동산이 과연 반등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대로라면 부동산이 먼저 반등을 할 때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복이 오래 걸린다는 뜻인가라는 이제 생각도 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라는 말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언론에서는 함부로 못 쓰게 하죠. 그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못 쓰게 하고 옛날에는 이제 디프레션이라는 말도 썼다가 지금은 이제 디프레션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쓰죠. 뭐 리세션도 지금 거의 그렇게 됐는데 뭐 경기 침체라는 게 결국에는 사이클의 일부일 뿐이고 뭐 올라가는 게 있으면 떨어지게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클을 좀 공부를 하는 게 항상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너무 이거를 무서워할 건 없고 단지 항상 그 리스크를 너무 이렇게 몰빵을 하거나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경제 지표 나온 것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